개장 전 해외 시장 흐름을 살펴보아야겠지요. 해외 시장 분석의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트럼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좀 힘들었죠. 올라가면 빠지고, 또 빠지고 나면 또 하루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는 그런 모습 정도였는데, 어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됐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발표, 트럼프 정부에서의 인프라 투자 발표, 이 부분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첫 번째 이슈는 채권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점입니다. 채권 금리가 약간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증시 어떤 조정의 요인으로 지목받았던 것은 채권 시장에서 어떤 불안한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2.8% 중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표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국채 발행 규모 자체가 좀 축소되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0년물, 30년물 발행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만한 요인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만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호재 거래도 좀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작년도부터 알려져 있던 재료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규모의 어떤 자금 투입이 되면 이 자체가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서 이제 같은 어떤 원재료, 원자재 이런 것들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또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안도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이제 불안한 불안한 상황도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수입하는 정부 규모가 정부 비중이 좀 낮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야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이 법안이 이 계획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부담으로도 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정책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어쨌든 규모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과, 그리고 역으로 보면 정부의 규모가 2천억 달러로 국한된다라는 것은 국채 발행하는 규모도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법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역시 또 호재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반등하는 종목군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IT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IT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약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또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축소되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등할 때 어떤 종목군들이 좀 리드를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애플이 반등을 오래간만에 좀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면서 IT주들이 반등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됐다. 시장에서는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도 좀 보면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외환 시장이 좀 안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은 최근에 금리도 금리지만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유로화의 어떤 약세 흐름, 강세 흐름, 이에 따라서 유럽 기업들의 실적, 이런 변동성에 좀 민감했었는데, 외환과 채권 시장이 동반해서 안정을 좀 보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도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가운데 주요 지표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날 뭐 지표가 좀 안정되긴 했지만 조금 이제 기대 이하의 어떤 반응이 나온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화부터 먼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달러화가 최근에 안정됐다라는 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미국에서 가파르게 올리면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좀 나타나면서 달러가 강세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시장에서 덜어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진행되는 FOMC에서 또 금리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달러는 또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또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만약에 3월에 단행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 4차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도 다음 금리 인상은 6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동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초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점차 달러화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좀 이제 걱정거리는 이제 국제유가인데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국제유가 반등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오늘 증시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어떤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제유가 넉넉하게 60달러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기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0.2%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59달러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생산량 증가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 올라오면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시 또 이제 수익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비관론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원자재 시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유가의 반등폭이 제한됐는데 뭐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 변동성 지수 보면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5.6일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계속 주목받고 있죠. 뭐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린 연계된 파생 상품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급등하는 가운데 여기에 연계된 어떤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어떤 매매가 급격하게 출회가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이 돼버린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진이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변동성 지수의 변동폭 자체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 이상에서는 과매도 상태에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위치 자체도 여전히 과매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관망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만은 어쨌든 미증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0.65% 초반에 2,400포인트를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예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어떤 해외 증시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가 좀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금융주하고 기술주의 어떤 구도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는 하락했을 때 어느 쪽이 덜 하락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수혜를 입는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슈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주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지 뭐 이 부분에 따라서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설이 좀 적은데, 오늘 이제 메스터위원회 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설이 이번 주에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달리 보면 뭐 연설에 따라 민감도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적은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 또 집중적으로 좀 조명이 되는, 발언이 조명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메스터위원회 어떤 발언이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지, 현재 금융시장이 워낙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 부분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메스터위원회 어떤 발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한바탕 요란하게 움직였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이제 흘러내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못하면 주식시장의 불안정,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불안하고 거기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갔고 이게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도 다시 또 불안하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채권, 다음에 이제 원자재, 주식시장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여기서 강하게 반전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서 60달러 좀 회복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해외시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